디센트럴랜드 안에서 부동산, 디지털 자산, 아바타 아이템 거래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메타버스 전용 코인으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친숙하다는 점이랑 활성화된 사용자들이 꽤 있다는 점인데, 이제 단점으로는 디센트럴랜드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거를 한 개 더 조사했는데, 이더리움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더리움 장점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고 NFT라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탈중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성이 높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단점은 이제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기업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메타커머스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봤는데요. 나이키에서 이제 가상현실로 신발 매장을 팝업스토어 같이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터치하면 그 신발에 대한 설명이나 PPT를 좀 세로로 빌겠는데요. 이제 그 옆에 자료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서 크게 안 불편하시죠? 보시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메타버스 최신 기술 동향을 이제 일본의 아마추어 메이커들 중심으로 좀 리스트화를 시켰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그 아마추어 메이커들이 만드는 그 사례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창의력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민간에서 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회나 공모전 같은 걸 많이 개최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그 중학생부터 그 박사학위 있으신 분들까지 뭐 다양한 분들이 참가를 하시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그 유저가 만드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냥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최첨단 기술까지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그 유저가 만드는 이렇게 탄탄히 쌓아가는 그런 콘텐츠에 정말 기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사례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 1년 동안 모은 것 중에서 80가지 정도 됐는데, 이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한번 꽂아서 한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 파나소닉에서 파나소닉 여러 전자기기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네들이 만든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하면서 보여줬는데요. 이제 약간 투명 만투명 디스플레이처럼 보여주는데, 사실 보면 이제 포그머신에다가 에어컨
거기다 이제 빔프로젝터 빔을 쏴가지고 이제 홀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완전 전시회에서 신기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불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해상도가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지나다녀도 안전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 아니고 중국인데 사실 드론 쇼 하면 중국의 한 기업이 거의 확실하게 패권을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간 8,100개의 드론 쇼를 그래서 이 기업에서 최근에 또 공연을 했는데 이런 연출까지 이제 드론에다가 불꽃놀이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런 쇼를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올해 미쿠 엑스포라고 이제 무슨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3D 드론 쇼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2D 평면으로 저희 모니터 만들듯이 픽셀을 이렇게 평면으로 배치를 시켜서 하늘에다 이렇게 모니터를 띄워놨더라고요. 이것도 기네스북에 또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드론이라고요? 예, 드론입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이 점 하나하나가 다 드론이에요. 네. 정확히 몇 대인지는 안 밝혀졌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세 보니까 한 7,900기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오래됐었는데 워낙 유명해서 일본 광고상을 받았어가지고 포카리 스웨이트가 좀 광고상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지? 포카리 스웨이트 광고를 하는데 약간 AR 시스템을 결합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걸 최근에 제가 보니까 메타퀘스트 3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더라고요. 보여주시면은 이분이 이제 감독인데 촬영 현장에서 메타퀘스트 3로 미리 배치한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카메라 3대로 촬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편집해서 합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신기했던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감독님이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어디다 어떤 3D 모치를 놓을까 이렇게 패스트 3를 쓰고 작업을 하고 이제 이분이 보는 화면을 옆에 다른 스태프들은 노트북을 통해서 보면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좀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메타버스 얘기하면 이제 VR챗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VR챗에 좀 새로운 유행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게임인데 VR챗 월드 안에 들어가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월드 가면 그냥 사용자가 직접 그냥 구경하고 뭐 상호작용 버튼 정도 누르는 정도였었는데 아예 월드를 통째로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놀라운 점은 플레이 시간이 꽤 길거든요. 한 4-5시간 정도 되는데 중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중간 세이브를 하면은 이게 무슨 QR코드 비슷한 걸 줘요. 그걸 개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재접속했을 때 그 QR코드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은 자기가 세이브했던 곳으로 넘어가서 다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저장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뭐지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의 그 가상 공간을
그대로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VR차 월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임이에요. 손짓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햅틱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메뉴가 열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아이템을 꺼낸다거나 무기를 선택하면은 이제 인벤토리에 있는 무기를 이렇게 꺼내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직접 전투도 할 수 있고요.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VR차 월드 안에 이런 게임으로 통째로 넣는 것까지 가능해졌구나 싶은 게 이제 신기해가지고 소개를 드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NPC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게임스럽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VR 연극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VR챗 안에서 물론 유료는 아닌데요. 이제 뮤지컬을 또 시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뮤지컬입니다. 아예 이제 노래도 부르고 여기 배우들이 다 이제 배우들이 고용된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뒤로 가서 보여드리면은 조그마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이 조그만 인간들이 이제 관객들이에요. 그래서 관객들이 아예 이 가상공간 안에 들어와서 뮤지컬을 관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일반인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VR 어플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신기했던 게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청소기를 미는데 어디까지 밀었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PS3의 이제 AR 기능을 활용해서 자기가 청소기를 미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해주는 그런 어플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싶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이제 옛날이긴 하죠.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표지를 딱 인식해가지고 프리뷰를 보여줘요. 이런 것도 어떤 분이 새로 생각 못해봤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 해서 비디오뿐만 아니라 책에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음반에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많을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여기 어디 공모전에 올라왔던 건데 이제 VR 글래스와 이 지금 밑에 있는 검수 장치가 초음파 발생인데요. 화면 속에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 같은 햅틱을 주기 위한 건데 실제로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 햅틱 느낌이. 그래서 고양이가 숨 쉴 때 이렇게 위아래로 나오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잘 구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이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뭐냐면은 이 HMD를 쓴 건데 광섬유예요. 광섬유 한 가닥을 다 LED에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제 미니 디스플레이처럼 만든 건데 전 이걸 처음 딱 보고 세계 최초의 HMD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어떤 분이 현대 미술 작가가 그냥 만든 거더라고요. 최근에 만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체험이 가능하다 하면서 제작 의도를 설명해 주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신기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에서 만든 홀로타임이라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목을 집중시키는 저희 VR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넓은 월드를 상상할 수 있는 게 되게 숙제인데 바닥이 이제 움직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재작년 쯤인데 어떻게 평평한 바닥에서 저렇게 움직이나 신기해서 그냥 신기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직접 집에서 만들었더라고요. DIY로.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이게 어떤 원리인지 딱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Alright, this is Lenny Smoots. He's the inventor of this concept, I guess, or maybe just his design that works well. I don't have access to the patent, but I figured I'd give my own rendition. I hope you enjoy it. This is the final product I ended up with. 좀 더 좋은 예시 영상이 있었을 텐데 How they do it, it's just a similar design. 이게 Right? Husky lens on top of it in tile.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동그란 원판이 있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판 윗부분만 돌아가면 되니까 이거를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움직여주는 건데 좀 더 좋은 예시 영상 나와서 제가 왜 이걸 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알겠습니다. 네, 대충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AR 글래스 아니 VR 쓰고 이제 패스스루를 보여주는 건데 웹툰을 누가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면은 이제 만화의 장면 하나하나가 새로 나오는 건데 이제 이 짧은 영상에 이분이 어떻게 하면 VR로 웹툰을 좀 실감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게 현장에 보여가지고 이제 만화 한 장 한 장 나오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이 만화 캐릭터가 공간을 뚫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벽에 있는 평면이 아니라 이제 제 눈앞에 있는 약간 입체로 보이면서 이제 뒤에 있는 인물을 보는 씬 그리고 말풍선을 어디다 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연출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러 고민들을 보여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건데요. 이제 이거는 대학원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크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상호작용이잖아요. 이제 가상 세계에 있는 물체들을 현실에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걸 이제 높낮이가 조절되는 공기 풍선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물체를 만들어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쓰다듬는다든지 높낮이가 있는 물건인데 로봇이 움직이면서 그런 느낌을 제공해 주시고 기존에 이제 로봇팔이나 다른 방법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기풍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복싱을 한다든지 계속 비스듬한 계단 같은 형상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데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좀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